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음식도 별로 안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던 음식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한심장학회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이 중 80%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환자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속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박영수 씨는 3년 전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후 나름대로 식단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는 끊었고 튀김도 피했죠. 하지만 최근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식단 일기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9세 이명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 2개로 만든 스크램블을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챙겨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몸에 좋다는 새우나 오징어를 자주 드셨죠. 그런데 석 달 후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74세 최철호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서도 계속해서 좋아하던 음식들을 끊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버터를 바른 토스트와 치즈, 그리고 커피에 넣는 크림이 그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었거든요. 결국 1년 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고 정작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고지혈증 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지혈증이 단순히 혈액 속 기름기가 많아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고지혈증은 심근경색 위험을 4배,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위험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만들어냅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결국 혈관이 좁아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최신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콜레스테롤을 300m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7% 높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 중 상당수가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71세 강혜정 씨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새우를 즐겨 먹었습니다. 새우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200mg이나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석 달 후 재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어서면서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6세 김태훈 씨의 경우는 달걀 노른자가 문제였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먹었는데 달걀 노른자 하나에만 200mg 가까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결국 협심증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었죠.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국내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고지혈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고콜레스테롤 음식 1위는 달걀 노른자였고 2위는 새우와 오징어 같은 해산물, 3위는 버터와 치즈 같은 유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혈관, 건강이 현저히 나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연구팀의 조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서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약물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문제가 되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심혈관 질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가 아니라 식습관 개선이라고요. 특히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비가 연간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문제는 고지혈증이 조용한 살인자라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환자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혈관 속에서는 매일매일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고지혈증을 방치할 경우 10년 내 심각한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8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70세 정명수 씨의 사례는 이런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5년 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도 가끔 빼먹고 좋아하던 곱창과 순대는 계속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받은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의 30%를 잃었다고 합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68세 박순옥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그녀였지만 매일 아침 먹던 베이컨과 소시지, 그리고 간식으로 즐겨 먹던 치즈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극적 결과가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예방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가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고지혈증은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서울대학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의 78%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식습관이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73세 김영철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지혈증이었지만 계속해서 내장탕과 족발을 즐겨 먹다가 당뇨병까지 생겼습니다. 그 후로는 신장 기능까지 나빠져 현재는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제심장학회 연합에서 발표한 미래 예측 보고서는 더욱 암울합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성인 절반 이상이 고지혈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식 식습관의 확산과 함께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혈관의 손상이 누적되기 전에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음식 선택을 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1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들이 특정 음식들만 제대로 피해도 6개월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이상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약물 치료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식습관 개선만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69세 홍성만 씨는 1년 전만 해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20을 넘나들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홍성만 씨는 먼저 식습관부터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매일 먹던 달걀 노른자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달걀 하나의 노른자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달걀 노른자 2개만으로도 권장량에 근접하게 됩니다. 홍성만 씨는 달걀 흰자만 섭취하고 대신 단백질은 두부와 콩으로 보충했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에서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7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였죠. 홍성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달걀 노른자 하나 안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기운도 좋아졌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71세 이정순 씨의 경우는 새우와 오징어를 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새우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200mg, 오징어 100g에는 약 3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정순 씨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거의 매일 이런 해산물을 드셨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해산물을 끊고 대신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와 삼치로 바꾼 후 이정순 씨의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35%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우랑 오징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최신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끊으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생산이 현저히 줄어들고 동시에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HDL 콜레스테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7세 최동훈 씨는 버터와 치즈를 끊은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버터 한 큰술에는 약 30mg의 콜레스테롤이, 치즈 30g에는 약 25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아침 토스트에 발랐던 버터와 간식으로 먹던 치즈를 끊고 나니 넉 달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한심장학회가 실시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이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92%의 환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콜레스테롤 음식 5가지만 제대로 피한 그룹에서는 평균 28%의 수치 개선을 보였습니다. 심혈관 질환 전문가들이 밝혀낸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약 75%이고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양이 25%입니다. 하지만 이 25%를 제대로 관리하면 간에서 생산되는 콜레스테롤 양도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는 무엇일까요? 대한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학회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위험한 음식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하나의 노른자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달걀을 2개 이상 드시는 분들은 즉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이 목적이라면 달걀 흰자만 섭취하거나 두부, 콩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1~2개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우와 오징어입니다. 새우 100g에는 약 200mg, 오징어 100g에는 약 300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새우와 오징어는 예외입니다. 대신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버터 한 큰술에는 약 30mg의 콜레스테롤과 다량의 포화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린의 경우 트랜스 지방이 문제가 됩니다. 토스트나 빵에 발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할 때도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치즈와 생크림입니다. 치즈 30g에는 약 25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포화지방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등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자나 그라탕을 드실 때 치즈를 빼거나 저지방 치즈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크림이 들어간 케이크나 디저트도 가능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장류입니다. 간, 곱창, 순대, 족발 등에는 매우 높은 농도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돼지간 100g에는 약 350mg, 곱창 100g에는 약 250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술안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피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끊으려 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매일 2개씩 드셨다면 먼저 하나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틀에 1개, 마지막에는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을 대체할 건강한 선택지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달걀 대신 두부나 콩, 새우 대신 등 푸른 생선,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 치즈 대신 저지방 요구르트, 내장류 대신 살코기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식단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조심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최소 석 달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성공 사례와 마무리. 6개월 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의 홍성만 씨는 총 콜레스테롤이 320에서 230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물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체중이 8kg이나 줄었고 만성적으로 시달리던 피로감까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홍성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달걀 노른자를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달걀 흰자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울 송파구의 이정순 씨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새우와 오징어를 끊고 등 푸른 생선으로 바꾼 지 1년 후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는 담당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20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40에서 60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죠. 이정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뛰어놀아도 숨이 차지 않아요. 부산 해운대구의 최동훈 씨는 버터와 치즈를 끊은 후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15년간 시달리던 만성 소화불량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토스트에 버터를 발라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끊고 나니 속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올리브 오일로 바꾼 지금이 훨씬 맛도 좋고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대구에 거주하는 74세 김철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내장류를 즐겨 먹던 그는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협심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김철민 씨는 마지막으로 식습관 개선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곱창과 간, 족발을 완전히 끊고 대신 닭가슴살과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렸고 수술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김철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받을 각오를 했었는데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는 매일 산책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에서 이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단계적으로 음식을 바꿔나갔고 최소 석 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금지된 음식 대신 건강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둔 것도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음식으로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올바른 식습관의 힘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고지혈증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달걀 노른자, 새우와 오징어, 버터와 마가린, 치즈와 생크림, 내장류. 이 5가지만 제대로 피해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어려우시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오늘부터 달걀 노른자 하나만 줄여도 그것이 건강한 혈관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